자, 오늘의 메인 주제입니다. 대장동 키맨 김만배. 기자들에게 현금 2억씩 아파트 분양권도 줬다. 기자들이 왜 조용한가? 기자들이 해먹었다 이 말이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은 김만배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에서 빼돌린 자금을 추적하고 있는데요. 김만배가 2019년부터 21년까지 3년 동안 자신이 대주주인 회사 두 곳에서 장기 대여금과 수표 인출 등으로 200억 원 이상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영학 녹취록과 회계감사 보고서를 종합하면 김만배가 빼돌린 자금 중 사용처가 뚜렷하지 않은 대금은 화천대유 80억 원, 천화동인 168억 원, 총 248억 원이에요. 뉴스타파 취재 결과 김만배가 여러 언론사의 기자들에게도 금품을 돌린 정황이 새롭게 포착됐다. 하하, 이놈들, 기자놈들. 자, 정영학 녹취록에 새로운 비자금 사용처로 등장한 언론사 기자들. 뉴스타파가 정영학 녹취록과 정영학 메모, 이게 검찰에 제출을 한 건데 이걸 입수를 했어요. 전체 내용을 분석한 결과 김만배 로비 대상의 언론사 기자들도 있었다. 이게 이제 정영학 메모, 보시면 정영학이라는 사람의 회계사인데 녹음, 메모 이런 걸 굉장히 꼼꼼하게 해놓습니다. 정영학인 사람이 이런 데에 굉장히 능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또 뭐에 능하냐? 자기가 책임지지 않는 것에 굉장히 능합니다. 자기를 뒤집어 씌우지 못하도록 정영학이라는 회계사는 꼼꼼하게 기록을 해놓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화천대유가 있죠? 여기 보면 김만배가 있습니다.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 다음에 돈 플러스 분양 기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꼼꼼히 보면 약속그룹이 있습니다. 여기 약속그룹 최재경 50억, 곽상도 50억, 박영수 50억, 김수남 50억, 권순일 50억, 홍선근 50억, 윤창근 15억, 뭐 이렇게 50억 이렇게 막 있어요. 총 420억 지금 약속. 이게 바로 50억 클럽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50억 클럽 조사한 거 있나요? 곽상도만 빼고는 아무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어디에도 김용, 정진상, 이재명 없어요. 자, 2020년 3월 24일자 정영학 녹취록에는 김만배가 돈을 주기로 약속한 이른바 약속그룹과 함께 익명의 기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날 대화 중 김만배가 기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정황이 드러나는 대목이 나옵니다. 김만배, 정영학이 다 녹취를 해놨어요. 완전 운 좋은 거야. 최고입니다. 응? 수사 안 받지, 언론 안 타지, 비용 좀 늘면 어때? 네. 기자들 분양도 받아주고 돈도 주고, 응? 네. 그지?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가 정영학에게 회사에다 줄 필요 없어. 언론사에 줄 필요 없어. 기자한테 주면 돼. 자, 김만배가 기사 막으려고 기자들에게 2억씩 주고 아파트 분양도 받아줬다. 자, 보세요. 김만배가 그런데 대장동은 막느라고 너무 지쳐. 돈도 많이 들고 보이지 않게. 네네. 아, 지금 너무 많이 지쳐. 아유, 돈도 너무 많이 들고. 끝이 없어. 이놈 정리하면 또 뒤에서 숨어 있다가 다시 나오고. 무슨 말인지 알지?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게 나와요. 어차피 광고 내려면 그 정도 내라. 그러면 어떡해? 라고 말하면서 언론사에 광고비를 주는 대신 기자들에게 돈을 주고 대장동 관련 기사 작성을 막고 있음을 암시했다. 이날 녹취록을 보면 김만배는 녹취 당일 저녁에도 여러 언론사 기자들과 만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상당수 기자들에게 로비를 한 정황이 나온다. 정영학은 로비용 상품권 마련, 김만배는 카톡으로 차용증 받고 돈 줬다. 여기 또 있어요. 11차 메모한 게 있습니다. 김만배라고 써놓고 B1 블록이라고 있어요. 자, 김만배가 여기 있고, 그러면 기자들한테 현금 2억씩 아파트 분양 제공, 목적, 일 터지는 것, 회사 광고비 대신 지급함. 너무 꼼꼼하게 돼 있잖아. 성남시 의회 공무원 윤창근 의장 평일 골프 접대, 네, 김만배. 성남시청 공무원 주말 골프 접대, 김만배. 김태는 의원 채측근 윤창근 의장한테 접대를 했다라는 것도 나오고요. B1블록 개발이 250억 이상이면 남욱 정영학에게 각 60억씩 안 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전부 다 써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은행 이병식 부장 50억 약속, 오리역 LH 부지 대출 조건 다 있어. 이렇게 꼼꼼하게 메모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모, 이 증거는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김만배가 이거는 우리 정 회계사가 땡땡한 거다. 아닙니다, 형님. 오늘 되게 많이 오는데 그렇습니다. 와, 이 정도면 대박인데. 정영학이 형님, 맨날 그 기자분들 먹여 살리신다면서요. 김만배가 걔네들은 현찰이 필요해. 현찰로 할까요? 다음에는?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어. 걔네들한테 카톡으로 차용증을 받아. 그런 다음에 2억씩 주고, 응? 그래서 차용증 무지 많아, 여기. 분양받아준 것도 있어, 아파트. 서울에, 분당. 그런데 그게 더 안 써. 이게 뭐냐? 비용이 덜 들어, 이게. 문제들이. 왜냐면 일 터지는 거 봐. 어차피 광고 내려면 그 정도 내라. 그러면 어떡해. 자, 다른 날짜의 녹취록에서도 정영학이 김만배에게 상품권을 건네는 장면이 몇 차례 나온다. 이들의 언론사 기자 관리가 지속돼 왔음을 짐작해 하는 대목이다. 기자 로비는 김만배가 대장동 사업을 마치고 새롭게 추진하려는 또 다른 이권 사업과도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자, 대화 당시 김만배는 경기도 분당 오리역 인근의 LH 사업 부지를 매입해 개발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은행 무슨 부장에게 50억을 챙겨주려고 하고 있었죠. 김만배 녹취록에서 이 사업이 성공하면 자신이 가져갈 이익이 최소 3천억 원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언론에 대장동 관련 특혜 기사가 한 줄이라도 나온다면 새로운 사업은 시작도 전에 수포가 될 것이 뻔했다. 자, 김만배가 돈으로 관리했다는 신문사 모임은 별칭 지회라고 한다. 김만배가 만약에 준공이 늦어지면 이익이 얼마 남니 뭐니 지역신문이나 터지면 어떡해? 응? 너랑 나랑. 응? 이깟 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우리한테. 응? 그지? 이익이 얼마 났는데 먹튀를 그럴 거요. 생각해봐. 뭘로 막아? 지금까지 돈으로 막았는데 기자들 떠들면 어떡해? 지회도 떠들고. 정영아 잘 막으셨는데 괜히 이것 때문에. 그래 난 그래서 이거 왜 여기다 신경 쓰냐고 애들이. 응? 조직을 정비해서 가야지. 1년 더 여기서 늦은 거 아니야. 막말로 무슨 수로 감당할래? 대선은 가까워지는데. 응? 우리는 그 전에 캐야지. 빨리 털고 나가고 문제 안 생기게 돈으로 더 막아야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회의 신문사 모임이라고 설명까지 달아놨죠. 김만배 언론계 로비리스트 검찰 수사로 밝혀야 한다. 밝히겠습니까 얘네들이? 안 밝히겠죠.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이 같은 기자 로비에 대한 김만배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역설적으로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불법적인 특혜와 비리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9월 전까지 주요 언론에 대장동 의혹이 보도되지 않은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정권 교체 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다시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김만배의 언론인 금품 산불에 대해 수사하고 있지 않다. 최재경, 김수남, 박영수, 권순일 등 주요 법조인들이 포함된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도 수사 인력 부족을 구실로 사실상 멈춘 상황이다. 대장동 사건의 총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두 부분 모두 수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자, 없는 이재명을 계속 추적할 것이 아니라 나와 있는 50억 클럽, 기자들 뇌물 이걸 수사를 해야죠. 있지도 않은 거를 지금 파헤치고 말이 되냐고요. 자, 지금 여기에 그 어디에도 이재명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정영학 녹취록 어디에도 김용, 정진상, 이재명 측근들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이재명은 사업 초반에 얘네들을 괴롭혀서 뜯어갈 거 뜯어가고 이 사업에서 완전히 빠져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지금 김용과 정진상을 기소까지 했죠. 증거도 없는데 말이죠. 증거 없이 기소하는 건 불법이에요. 김용 전 부원장의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썼다 지웠다 하는 공소장 기가 막힙니다. 검찰은 연필로 공소장을 썼다가 지웠다가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기소한 뇌물죄 공소 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얘기가 뭐냐? 선거자금법 위반에서 뇌물죄까지 또 기소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덜기 위한 유동규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과 입장만을 반영하여 추가 기소하였습니다. 유동규가 남욱에게 받았다는 뇌물을 김용과 정진상에게 지급했다고 하자 받은 금액에서 빼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동규의 뇌물 공여는 공소시효를 이유로 기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2014년 4월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공소장에 게재했는데 성격을 바뀌어 뇌물로 둔갑시켰습니다. 이는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공소사실 자체가 허술하고 잘못되었다는 자기 고백입니다. 이 같은 막가파식 기소가 야당 파괴를 목표로 다음 총선까지 끌고 가려는 의도일 경우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자, 공소장은 이 사람은 범죄자입니다를 쭉 설명한 거예요. 범죄 사실을 적어 놓아야 됩니다. 육하 원칙에 따라서 돈을 받았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왜 전부 다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만 어긋나면 무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 없이 유동규의 진술만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증거 없이 기소하는 거 국가의 폭력입니다. 이렇게 기소하는 검사들 전부 다 감옥 보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냥 해요. 이들의 습관이에요. 기소하고 언론 플레이하고 이 사람 나쁜 놈이에요. 검찰이 잡으려고 할게요. 잡아볼게요. 증거는 없어요. 조사하면 다 나오겠죠. 포토라인에 세우고 언론 플레이하고 자 1심, 2심, 3심 무죄가 났어. 이미 근데 선거에는 재미를 봤어.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용의 주도해서 잡지 못했다. 이러면 끝이야. 아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대표적 사례가 전 KBS 사장이었던 정현주 배임죄로 기소해서 1심, 2심, 3심 전부 다 무죄가 났지만 그분의 인생은 이미 박살이 나 있었습니다. 기소한 검사들 처벌받았을까요? 아니요. 영전했어요. 하명수사로 기소하고 쇼해주고 한 사람의 인생 괴롭히고 박살내고 그 사람은 출세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잘못된 기소를 해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잘못된 기소를 한 검사는 처벌받아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김용 부원장 기소한 거 보세요. 공소장을 바꿔요. 공소장 변경을 하는 검사도 처벌해야 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가 바꿨잖아요. 뇌물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걸 수 없다라는 게 확신이 서니까 바꾼 거예요. 뇌물죄로. 뇌물은 진술만으로도 처벌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돈의 흐름을 포착하지 못하면 이것도 안 돼요. 이게 지금 대장동 사건의 진실입니다. 대장동 계속 파다가 이재명을 소환조사하는데 뭘로 했죠? 성남FC 건으로 소환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뭔가요? 대장동에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오지. 나오겠어? 죄가 없는데? 근데 지금 성남FC 건도요. 얼마나 황당한 거냐면 제3자 뇌물죄예요. 성남FC가 돈을 받았고 돈의 흐름을 추적해봤는데 성남FC로 흘러간 두산에서 후원한 그 후원금 광고비가 이재명의 측근, 이재명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뭘 하냐? 제3자 뇌물죄래. 성남FC가 후원을 받았고 그 돈을 이재명이 만지지도 않았고 측근들도 만지지 않았는데도 제3자 뇌물죄랍니다. 그 논리가 뭐냐? 후원을 받아서 성남FC가 잘 되는 것으로 정치적인 이익을 받다는 게 검찰의 의견이에요. 주장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모든 지자체장은 그 어떤 치적도 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거예요. 기업을 유치해서도 안 되고요. 일을 잘해서도 안 됩니다. 정치적인 이익을 보면 안 돼요. 성남 시민들을 행복하게 해주면 정치적인 이익을 본 것으로 제3자 뇌물죄로 걸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검사들이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언론들은 검찰을 비판하지 않아요. 어떻게 성남FC로 후원을 받았고 그게 이재명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게 다 드러났는데 성남FC가 이익을 본 것이 이재명의 정치적 이익을 본 것과 같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겠다. 지자체장이 무언가를 유치를 해서 이익을 보면 전부 다 제3자 뇌물죄예요. 왜냐? 일 잘했다고 사람들이 칭찬했으니까. 일 잘한다고 칭찬하면 모든 행위가 다 받은 후원금, 유치 전부 다 뇌물죄라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검찰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건으로 소환에 응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국민들 앞에 서서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검찰은 소환조사를 불러놓고 비공식으로 부르고 싶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 부르고 기자회견하고 검찰에 들어갈 겁니다. 포토라인에 설 거예요. 성남FC 건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이재명이 이야기할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그거 이용당할 건데 언론이 우리 편이 아닌데 상관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지지자들을 흥분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요. 지금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지지자들을, 열혈 지지자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당당하게 나서고 더 세게 발언하세요. 뒤에는 우리가 있어. 자, 이제 검찰의 이 논리 각 지자체들 전부 다 고발할 수 있습니다. 제3자 뇌물죄로 다 고발할 수 있어요. 자, 축구 클럽 가지고 있는 지자체들 후원금 유치했다? 전부 다 고발하면 됩니다. 저는 대장동으로 이재명을 못 엮은 거는 이제 검찰의 목숨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해요. 성남FC 제3자 뇌물죄
말도 안 되는 걸로 지금 하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거는 당연히 당당하게 나가는 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떠들어야죠. 검찰이 조작을 한다라고 떠들어야죠. 자, 그러면 거짓말이라고 발광하는 인간들이 있어. 버리는 인간들이에요. 걔네들이 발광하든 말든 신경 꺼. 우리만 바라보고 해야 돼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야. 우리만 바라보고 일하는 게 맞아요. 아시겠습니까? 검찰 놈들이 돈 줬다고만 해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라고 했다면 우리는 민주당에게, 이재명 대표에게 세게 나가십시오. 싸우십시오.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